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GPS 스마트 시계, 이게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,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가 많이 나는지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, 그 스마트 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지는 거죠. 근데 기능이 많다는 거는 그 안에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스마트 시계 또는 이제 그 GPS 스포츠 시계를 구입하실 때는 스펙을 잘 보셔야 돼요. 왜 스펙을 잘 보셔야 되냐면 그 스펙도 간단한 스펙이 있고요. 또 안에 있는 실제로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읽어 드릴 수 있으셔야 해요. 그리고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. 아, 이게 어떤 센서가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펙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읽어내실 수만 있으면 그 가격을 또는 가성비를 비교하실 수 있게 돼요. 자, 오늘은 이제 설명드릴 거는 8월 10일 날 발매가 시작되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삼성의 갤럭시 워치 5 프로, 그러니까 갤럭시 시계 중에 제일 상위 모델입니다. 그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스펙을 읽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이 시계는 물론 갤럭시가 아닙니다. 저도 갤럭시를 안 샀어요 아직까지.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첫 번째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 시계 케이스입니다. 시계 케이스와 베젤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제법 납니다.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, 이것처럼 티타늄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. 티타늄으로 만들면 더 튼튼하고 가벼워집니다. 그래서 티타늄으로 만든 게 제일 비싼 거죠. 두 번째는 이 앞에 전면 유리입니다. 이 유리도 가격 차이가 나요. 최상위 모델 갤럭시 그 워치 5 그 프로는 앞쪽에 여기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가민에서 상위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사파이어 글라스를 씁니다. 그러면 이게 스크래치가 적게 나요. 굉장히 적게 납니다. 그래서 시계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하위 모델들은 고릴라 그래스라고 해서 약간 강화 유리를 쓰게 됩니다. 자, 그거는 이제 외양에서 보시는 거고요. 나머지 이 스트랩들은 대부분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뭐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결국 이제 가격차는 어디서 이제 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안쪽에 이전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GPS 위성 위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? 위성 위치 신호를 몇 개를 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. 갤럭시 같은 것은 미국 이제 그 GPS, 그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나스, 그다음에 그 유럽 연합의 갈릴레오, 그다음에 BD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 BDS가 베이두입니다. 중국 겁니다. 중국의 BDS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4개를 잡습니다. 여기서 뭐 지금 잡지 않는 거는 QZSS라고 일본 위성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그 1개가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잡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GPS 밴드를 많이 잡을수록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위성 신호 수신기가 비싸지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린 것처럼 그 GPS가 그 주파수 대역을 2개를 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? L1 밴드하고 L2 밴드. 근데 이제 요거를 2개를 다 잡을 것이냐, 아니면 1개만 잡아주느냐. 근데 현재로 이 그 갤럭시는 1개를 잡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그 멀티 프리퀀시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1개만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. 아마 요거 1.5기가짜리 잡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GPS가 뭐가 들어가서 GPS 수신기가 몇 개를 잡아내느냐 여기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. 물론 이제 뭐 안에 있는 그 안쪽에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? 화면이 뭐 LED냐 아니면 뭐 OLED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, 여기 이제 그 해상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안쪽에 어떤 센서들이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. 이 센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
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측정치와 추정치라는 게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. 뭐냐면 가민시계 선진할 때 보시면 최대산 VA2 max 이렇게 최대산소 섭취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근데 그거를 실제로 최대산소 섭취량을 갖다가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?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측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여기에 어떤 센서를 달더라도 그렇게 측정할 수 없죠.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다 심박계, 하트 레이트 모니터라고 그러죠. 심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을 가지고 VA2 max를 추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는 측정치인데 하나는 대충의 체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심박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VA2 이 사람의 맥스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정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측정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많은 이 스포츠 시계나 또는 그 스마트 시계가 다양한 정보들을 안에서 주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센서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센서가 몇 개가 들어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앞선 시간에 GPS는 상당한 오차가 있다. 이론적 오차는 5m입니다. 근데 실제로는 5m도 더 15m까지도 오차가 생기는데 이거를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. 갤럭시 워치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액셀러로미터와 자이로스코프입니다. 그게 뭐냐면 액셀러로미터는 가속도 측정기예요. 쉽게 말하면 가속도 센서예요. 또 자이로스코프는 평행 센서입니다.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. 액셀러로미터 가속도계는 지금 순간 속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주는 거거든요. 순간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. 그리고 이 자이로스코프는 평행을 유지하려는 그 특성 때문에 만약 어떤 틀어졌을 때, 예를 들자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자면 방향을 틀었을 때, 시계가 아니면 사람 몸이 가다가 방향을 틀었을 때 이 방향각, 각도를 계산해 줍니다. 자이로스코프가.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지금 순간 속도, 순간 가속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으로 가는 이 거리 1초마다 예를 들자면 GPS 측정했다 그러면 그게 직선으로 거리가 나타나게 돼요.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직선으로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. 그러면 곡선으로 갔을 때 실제 간 거리가 얼마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. 뭐냐면 가속도 센서를 갖다가 가속도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거리가 나와요. 그런데 이 자이로스코프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속도를 유지했다. 이렇게 가속도가 붙었다.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면 어느 방향으로 또는 위로도 갈 수가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돌아서 그거를 다 계산해 줍니다. 그래서 이게 GPS의 오차, GPS는 가다가 보면 신호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. 뭐 빌딩 숲에 가렸다든지 진짜 숲속에 들어갔다든지 날씨가 너무 나쁘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가 생기는데 그때 이 바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그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간 거리를 다시 측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는 보정값을 여기 만듭니다.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작동만 한다 그러면 GPS의 오차를 많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. 고급시계에는. 그 다음에 이제 하트레이트, 심박계 있지 않습니까? 요거는 뭐 요새 나오는 시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. 근데 요것도 아셔야 되는 게 요것도 가격차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피부를 통해서 심박을 지금 재는 거거든요. 그 때문에 이게 부정확합니다.
왜냐면 뭐 예를 들면 팔에서 땀이 많이 났다든지 또는 요 시계를 꽉 사실은 매셔야 돼요. 꽉 차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약간 헐렁하게 차면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 심박을 정확하게 재주지 못합니다. 그래서 여긴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 이제 순토시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요 그 시계 뒤쪽에 있는 그 옵티컬 방식의 그 심박계 말고도 실제로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감지해서 그 심박을 재주는 여기 가슴에 차는 게 있어요. 그걸 하시면 굉장히 정확한데 아무래도 옵티컬 방식으로 광학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오차가 항상 생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순토 같은 것들은 이제 심박 이걸로도 재고 또 이걸로도 재고 뭐 밴드 두 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순토는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앞서 있죠. 대신에 이제 이 심박기 하나가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샀었는데 $60인가 줬어요. 그것도 한국에서는 더 비싸고,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$60인가 제가 주고 샀는데 싸지는 않습니다. 그게.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바로미터가 들어가 있느냐를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. 바로미터. 이 바로미터라는 게 기압계입니다. 근데 바로미터가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GPS만 가지고 아까 GPS는 평면적으로도 거리에 5에서 15m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산에서는 만약 15m 같으면 뭐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GPS를 통해서 고도를 잡는 거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거기도 오차가 상당히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뭐 자기가 그 트랭글도 켜고, 그 다음에 또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? 스포츠 시계도 켜고, 뭐 갤럭시나 뭐 또 스마트 시계도 켜고 갔는데 다 고도가 다르더라.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GPS로 단순히 측정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대략의 그 위치에서의 고도를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할 수가 없죠. GPS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바로미터를 가지고 그걸 또 보완하는 겁니다. 이 바로미터는 예를 들면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지 않습니까? 높이 올라갈수록. 그래서 그 기압차를 이용해서 고도를 재주는 겁니다. 근데 이 바로미터를 제대로 쓰시려 그러면 이것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. 뭐냐면 제가 출발하는 지점의 지도상에 고도는 구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출발점은 예를 들어 370m다. 그런데 오르는 게 1700m다. 이제 이렇게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뭐냐면 뭐 지도,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지리산이 뭐 1906m인가 그렇죠. 지리산 전왕봉이.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, 우리가. 그러니까 밑에서 출발하실 때 시계를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출발되는 시계의 고도가 얼마인 거를 보셔야 돼요. 먼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 출발점의 고도와 지도상의 고도가 일치하는지부터 맞추셔야 돼요. 왜냐면 지금의 해발고도 370m에서의 기압이 있을 겁니다. 그 기압과 싱크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면 현재 기압이 얼마다? 그러면 거기에 그 고도를 싱크를 시켜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져서 여기에 지금 몇 메타 정도 지금 해발고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도 약 5m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무시하셔도 될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바로미터가 들어가 있느냐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요새 시계들은 체온계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보통의 예전 시계들은 체온계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의 공기의 그 기온을 재줬거든요. 근데 요새는 이제 체온이 얼마인가를 재주는 것들이 있는데, 요게 요 갤럭시는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가민 시계 같은 데는 그 산소 농도를 재주는 그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뭐 코로스 같은 회사의 거는
그 심전도 있지 않습니까? 심전도 측정기가 들어가 있는 시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은 비싸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GPS니 글로나스니 갈릴레오니 또는 베이두니 QZSS니 엑셀러로미터니 자이로스코프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요게 뭔지 하는 거. 그걸 이게 또 왜 필요한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첫 번째 이 제품에 대해서 요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하는 거를 첫 번째는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.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체온계니 뭐 또는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니 또는 뭐 심전도 측정기니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가? 그거를 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심장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.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재주는 거 들어가면 그만큼 비싸지니까요. 그래서 요 스펙들을 읽으실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현명하게 자기가 필요한 그 용도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